리플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침 국내 증시는 이틀째 크게 올랐죠.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걸렸고, 그리고 어젯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리플은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주변 시장이 오르는 날에 혼자 우리 리플만 이렇게 빠져 있으면 드는 생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체 누가 이렇게 파는 건지, 요즘 우리 홀더들 사이에서 하방이 열려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다 왔다는 말을 믿어도 되는 거냐, 오래 가긴 가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돌고 있습니다. 마침 외신에 그 이름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죠. 그레이스케일이 리플을 1억 8천만 달러치 매도했다는 제목이 외신 여러 곳에 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제목을 보자마자 리플부터 다시 확인을 해봤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몇 달을 버티고 있었는데 거의 반년 가까이, 1년 가까이 버티고 있는데 이런 큰 이름까지도 매도를 한다고 나오니까 힘이 좀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미리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이 제목, 이 내용 끝까지 따라가 보니까 힘 빠지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그대로 믿기 전에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건지부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출처는 서류일 수밖에 없죠. 그레이스케일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직접 제출한 분기보고서 원문인데 여기에 반년 동안 판 리플이 1억 341만 개라고 적혀 있습니다. 매도해서 받은 돈이 1억 8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사이 그레이스케일이 굴리는 상품인 이 신탁이 들고 있던 리플은 1억 2233만 개에서 5500만 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반년 만에 절반이 넘게 줄어든 거죠. 그런데 제일 크게 돌아다닌 제목들은 매도한 금액 얘기가 위주였습니다. 이 서류에는 왜 매도했는지 적힌 줄이 같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이 숫자들이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고, 솔직히 들고 있는 마음도 처음보다는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그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겠습니다. 자, 서류에는 아픈 숫자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하면서 확정된 손실이 3,400만 달러라고 실현손익까지 적혀 있거든요. 이건 보도자료가 아니라 감독 당국의 의무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라서 숨기고 싶을 법한 숫자까지 책임지고 적어야 되는 문서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검산도 한번 해봤습니다. 매도한 게 1억 341만 개였죠. 여기에 수수료로 나간 6만 개를 더하고 새로 발행된 3,627만 개를 빼봅니다. 그러면 6,719만 개가 나오는데 아까 본 보유 감소분과 맞아 떨어집니다. 서류랑 앞뒤가 맞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애초에 이 신탁이라는 게 어떤 상품이냐, 이걸 알아야 오늘 내용이 정확히 읽히거든요. 이 상품을 산 미국 투자자들은 거래소에서 리플을 직접 산 게 아니라 리플을 들고 있는 신탁의 주식을 증권 계좌로 산 겁니다. 우리가 거래소에서 코인을 직접 사는 동선과는 다른 길인 거죠. 미국에서는 코인을 거래소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기관이든 개인이든 증권 계좌로 담는 쪽은 이런 신탁이나 ETF류 상품이 대표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가 이 상품을 그만 들고 있고 싶다, 매도하고 싶다 할 때는 신탁에 주식을 돌려주는데, 신탁은 돌려줄 돈을 마련하려고 들고 있던 리플을 시장에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투자자가 나가면 그만큼의 리플이 시장으로 나오는 구조인 거죠. 자,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항목 이름이 영어로 적혀 있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환매로 내어준 리플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본 구조 그대로 투자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신탁은 들고 있던 리플을 팔아서 내줘야겠죠. 팔지 말지를 결정한 쪽은 판매를 넣은 투자자들입니다. 신탁은 들어온 주문을 정해진 절차대로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서류를 작년에 들어왔던 투자자들이 반년 사이에 얼마나 나갔는지 적어둔 출입 기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작년에 들어왔던이라고 했는데 그 근거도 같은 표의 윗줄에 적혀 있습니다. 재작년 말에도 작년 6월 말까지도 이 신탁은 500만 개 남짓을 굴리던 작은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말에 1억 2223만 개가 되는데요. 작년 하반기 반년 만에 22배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나간 돈의 정체는 작년 하반기에 우르르 들어왔던 바로 그 돈이겠죠. 급하게 들어왔던 돈이 급하게 나간 겁니다. 실제로 신탁의 주식수를 보면 630만 주에서 284만 주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주식수 기준으로 55%, 결국 절반이 조금 넘게 판매로 나간 거죠. 그럼 이 물량이 정말 시장을 꺾을 만한 크기였느냐? 이것도 숫자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년 동안 1억 341만 개니까 하루로 고르게 나누어 보면은 하루에 약 57만 개 정도입니다.
돈으로 치면 하루 100만 달러 정도인데 리플의 하루 거래 대금이 10억 달러 안팎이니까 0.1% 언저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 우리가 큰 매도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루로 나눠서 펴보는 것만으로도 체감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매일 이렇게 고르게 팔았다는 보장은 없고 몰아서 매도한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반년 전체로 보면 시장을 통째로 누를 물량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걸 뭐 비유해보자면 가랑비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서류에 반대 방향의 내용도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돈으로 발행된 리플이 3,627만 개, 금액으로는 6,658만 달러입니다. 이 와중에도 새로 들어온 투자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더 흥미로운 건 시기를 확인했을 텐데요. 올해 2분기만 떼어서 들어온 돈 기준으로 보면은 새로 들어온 돈이 1,344만 달러, 판매로 나간 돈이 70만 달러입니다. 2분기에는 돈 기준으로 들어온 쪽이 1,274만 달러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목에 실린 그 대탈출은 사실 1분기에 이미 끝나 있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상반기 전체 숫자만 보면 무섭다고 생각이 드는데 분기를 나눠서 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서류가 제출된 이후 7월은 어땠을까요? 표지에 답이 하나 있습니다. 7월 30일 기준 발행 주식수가 284만 100주라고 적혀 있는데 이 숫자가 6월 말과 똑같습니다. 적어도 7월 한 달은 순유출이 멈춰 있었다는 뜻이죠. 물론 8월 들어서 다시 나갔을 수도 있고 그거는 다음 서류가 알려줄 겁니다. 마침 7월에는 큰 손들이 리플을 다시 매집하고 있다는 온체인 분석도 나와 있었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계산해 보면 이 신탁이 판 물량의 평균 단가가 한 개에 1.75달러 정도 됩니다. 반년 동안 나온 그 물량은 지금 가격보다 위에서 이미 매도가 처리된 그런 물량이라는 거죠. 그런데 같은 서류에서 신탁 기준 평균 취득 원가를 계산해 보면 개당 2달러 8센트 꼴입니다. 원가 2억 5천만 달러 정도에다가 1억 2,200만 개 정도 되니까 2달러 8센트에 담았던 물량을 1.75달러에 내줬으니 판매로 나간 쪽은 손해를 확정하면서 나간 겁니다. 매도한 쪽이 이익을 챙기고 떠난 그림이었으면 이야기가 좀 달랐을 수 있는데 서류의 실현 손익은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은 절반은 손해를 확정하는 게 아니라 그 가격에는 안 나가겠다, 버티겠다라는 쪽을 선택한 거겠죠. 주당 순자산이 35.45달러에서 20.22달러까지 내려앉은 것도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이건 신탁의 주당 순자산 이야기지 우리 계좌 이야기는 아니겠죠. 자, 아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방이 열린 상태로 계속 떨어지는데 이제 다 왔다고 할 수 있느냐? 요즘 홀더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도는 말이고 저도 딱 이 마음으로 이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서류가 그 질문의 정답까지 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매도하는 쪽의 실체는 이미 나타났죠. 반년 물량의 큰 덩어리는 판매를 받아서 처리된 거였고 그 물량은 지금 가격보다 위에서 나갔습니다. 2분기에는 돈만 놓고 따졌을 때 들어온 쪽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그 질문에 대한 오늘까지의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에 또 누가 매도했다 뭐 이런 제목이 뜨면 여러분도 이름에서 멈추지 마시고 왜 팔았는지가 적힌 줄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고도 흔들리는 정도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올해 가긴 가는 거냐 이런 얘기 요즘 많이 들립니다. 그 답답함이 어떤 건지는 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빈말로 뭐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확인할 자리를 같이 잡아두면 좋겠는데요. 다음 3분기 보고서가 나오면 7월부터 9월까지의 물량이 숫자로 확정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주간 마감이 1달러 위에서 끝나는지 아래에서 끝나는지 그리고 52주 신저가를 더 깨고 내려가는지 이런 거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에는 클래리티 법안의 절차도 잡혀 있죠. 통과를 결정하는 표는 아닙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순서 확인에 가까운데요. 미국 상원이 9월 14일에 복귀를 하는데 복귀하자마자 다음날 이 표부터 잡아놓은 거고요. 이 절차표를 넘으려면 60표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 뒤로는 10월 선거 휴회 전까지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날이 14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통과가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날짜에 기록만 해두겠습니다. 자, 오늘 서류 하나 읽었다고 내일 가격이 바로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저부터 이 서류를 읽기 전과 후가 좀 달랐기 때문에 나가야 했던 물량은 지금 가격보다 이미 위에서 다 소화가 됐고 남은 절반은 같이 버티고 있다는 쪽을 골랐다고 봐야겠죠. 저도 그 절반하고 여러분과 같은 쪽입니다. 3분기 서류가 나오면 그날도 제가 먼저 확인해보고 우리 홀더 여러분들 옆에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일리 마켓의 마커스였습니다.